기자수첩 변상욱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프랑스 파리 소식이 지구촌의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살펴봐야겠는데 일단 파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언론사 테러 사건 충격적이고요. 언론 자유의 문제도 걸려 있고 또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열기도 지금 뜨겁고 앞으로 이슬람과 서구의 어떤 문명의 충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걸려 있고 좀 시야를 넓혀서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예, 이제 궁금한 거 첫째는 일단 타민족 문화의 관용의 태도를 보이던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왜 이 나라에서 무슬림 테러까지 빚어졌을까? 아무래도 유럽과 프랑스의 우경화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유럽 경제가 침체를 겪으면서 먹고 사는 일이 좀 팍팍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유럽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계속 키워왔던 거죠. 예. 사회적인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일자리는 서로 나눠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불만의 원인이고요. 또 이민자들은 왠지 범죄의 온상일 것 같다. 이런 이제 선입견 내지는 편견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이민자의 대부분이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무슬림들인 거죠. 독일 주간지 슈테른지가 조사한 걸 보면 독일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13%가 반이슬람 시위가 열리면 나 거기에 참여하겠다. 거리로 뛰쳐나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13% 높습니다. 이거. 또 응답자의 한 30% 정도 이 정도는 이슬람이 독일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너무 커서 반이슬람 시위 일어날 만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독일 얘기죠. 예, 독일 얘기입니다. 스페인은 한 60% 정도가 이슬람하고의 공존은 싫다. 스위스 국민도 한 60% 정도가 이슬람하고의 공존은 싫다. 스웨덴도 한 50% 정도. 예. 이런 맥락에서 독일 드레스덴에서 유럽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 유럽인들 집회라는 게 열렸었죠. 거기에 이제 한 18,0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서 화제가 됐던 거고. 프랑스를 한번 볼까요? 프랑스 르몽드지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4%가 이슬람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 이게 대답을 참을 수 없다. 예. 근데 이제 가장 많은 나라가 또 프랑스잖아요. 그렇죠. 무슬림 인구가.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죠.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500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600만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800만까지 잡는 데도 있고. 예. 도대체 프랑스에 얼마나 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막 밀려드니까 숫자를 못 세는 거죠. 대개 한 7에서 8%, 한 600만 안팎으로 좀 짐작은 됩니다만. 예. 그 프랑스 응답자의 74%는 이슬람은 정말 참을 수 없는 종교다. 또 프랑스 응답자의 80%는 무슬림들은 프랑스에 왔으면 프랑스 사회의 동화가 돼야 되는데 죽어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한다. 자신들의 종교와 문화를 오히려 프랑스에 강요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스위스의 60% 선, 독일의 한 30% 선, 스웨덴의 50% 선보다 프랑스는 훨씬 높죠. 74%, 80%까지. 예, 이슬람에 대한 반감들이 여론조사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일 이슬람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80%는 또 이런 대답도 했어요. 사회복지를 축내고 있다. 75%는 프랑스의 이슬람이 너무 많이 발전했다. 66%도 프랑스의 이민자가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보수 우익적인 경향은 6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은 한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걸로 지금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도면 이제 진보적이어서 보수적이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적이면 대개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좀 약간 포용을 더 보여주고 좀 더 이제 우호적일 수도 있는 건데 80%까지 올라가면 이건 진보고 보수고 이제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진보 좌파든 보수 우파든 간에 관계없이 이슬람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만큼은 심한 반감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테러 대상이 됐던 잡지사 샤를리 앱도 이 좌파 성향입니다. 좌파 진보 성향입니다. 그리고 이미 무슬림과의 갈등이 시작된 것도 이 샤를리 앱도라는 잡지가 8년 전부터니까 뿌리가 깊은 거죠. 이미 반이슬람이라고 하는 문화가. 이런 배경 속에서 프랑스 인기 작가는 요새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만 복종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미셸 우엘베크라고 하는 작가죠. 이 복종이라는 소설에는 소설입니다. 소설. 가까운 미래에 프랑스에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서 여성들은 취직도 못하고 일부 다처제가 도입될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인기 작가의 소설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갈 정도로. 예. 그다음에 프랑스 뉴스 채널 아이텔레 방송 진행자가 지난번에는 무슬림 500만을 추방하지 않으면 프랑스는 격변이나 내전에 빠질 거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문제가 된 적이 있고. 뉴스 채널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예. 있습니까? 예. 영국도 노동자 채용에 관해서 논문 쓴 게 있었는데 논문을 보면 무슬림 집단이 최고의 채용 기피 대상. 가능한 한 무슬림을 뽑으면 절대 안 돼라고 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이 이슬람 혐오와 적대감이 영국 사회에서 그만큼 뿌리가 이제 깊게 자리 잡은 거죠. 예. 이러한 이제 사회 분위기나 여론은 정치에 반영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보수 우익 정당들이 이제 득세를 하겠죠. 예. 또 그러한 사람들의 정치는 다시 사회 분위기를 더 반이슬람 쪽으로 이제 몰고 가는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이제 되겠죠. 지난해 5월이죠. 유럽 의회 선거에서 프랑스에서는 반이민 정책을 표방하는 국민전선 보수 우익 정당입니다. 극우 정당이라고도 하는데 1위를 차지했고 독일에서도 네오나치스 성향의 민족민주당이 유럽 의회에 드디어 진출도 하고 다 극우 정당들입니다. 스웨덴에서도 극우 세력이 힘을 얻고 있고 그래서 예. 막 이슬람 사원에 불을 지르는 사건도 일어났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오히려 이제 프랑스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조직화된 국제 테러 조직이 관여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기를 희망합니다만은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된 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예. 근데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하기도 어렵고 또 예.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연결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일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고. 예. 또 정치권이나 종교계가 걱정하는 거는 사회에 반이슬람 정서가 번지면 이슬람도 과격해지지만 이슬람에 대한 또 다른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차별이 심해질 거고 그 차별은 다시 이슬람을 더 격분시킬 거고 사회가 악순환에 빠져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에게 편견과 냉담, 증오감을 버려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반이슬람 집회가 열리면 제발 참석하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고. 예. 이제 극우 세력의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에 의해서 자꾸 이슬람에 대한 반감을 키워서 대중의 분노를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그렇죠. 자기 지지를 갖다 끌어내는 건데 그런 거에 제발 휘말리지 말아달라고 지금 정치권과 종교계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유럽 전반에 걸쳐서 한쪽은 이슬람이 과격해지거나 과격한 이슬람 집단이 점점 커질 수 있고 예.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이민자들에게 자기 노동 자리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일자리를. 백인 노동자들이 예. 또 한편에서 뭉칠 수 있고 또 그거야 가난한 사람들 문제지 우리는 알게 뭐야라고 하는 사회 기득권층은 또 따로 떨어져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계속 유럽 사회의 분열과 서로 간의 반목이 커져갈 이 가능성이 이제 제일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유럽 국민들은 반이슬람 성향을 점점 강하게 띠고 있고 이슬람 세력들은 사회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어서 예. 유럽 사회의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이제 가장 큰 걱정이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